정신없이 막 갈대밭을 내치는데 그때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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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북시탈TV의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DMZ를 넘은 탈북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시 넘어올 때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류탄 2발과 쌍안경을 휴대하고 넘어왔는데요. 정말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DMZ를 뚫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정말 긴장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긴장했던 순간들을 정말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재미있는 그런 탈북 스토리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탈북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탈북 동기는 2012년 4월 15일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 당국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약속을 해왔었는데요. 정말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약속을 했었습니다. 2012년 4월 15일이 어떤 날이냐?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맞으면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5개월을 남겨두고 김정일이가 죽게 됩니다. 정말 적잖게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실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주워보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마 좁은 김정은 나라 망쳐먹을 관상이다 막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고, 그리고 뭐 북한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워봤던 전단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넘어와라. 그런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제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평소에 잘 서지 않던 감시 근무를 열심히 서기 시작했는데요. 다 계획이 있었죠. 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2200V의 고압 전기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2200V,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될 수 있는 전기입니다. 뭐 사람이 걸리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냥 즉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에 걸려서 죽는 군인들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전사증을 하나 보내면 끝이에요. 뭐 국가유공자 비슷한 그런 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하나 해서 이렇게 보내면 끝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정말 공포의 철책이었죠. 그런데 정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허락이 된다고 태풍이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 농작물 피해도 어마어마했었고 철책이 전부 다 파기가 됐습니다. 2200V, 220V 가시철조망 아예 다 쓰러진 게 아니고 전기가 안 흐를 정도로 이렇게 다 파기가 됐습니다. 아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지금 못 넘어가면 다시는 못 넘어간다. 이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정말 천운의 기회다. 그리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저보다 2살 선임과 함께 감시대 근무소로 올라갔는데요. 그 선임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잘 테니까 보수상 올라가는지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북한군은 앞에 있는 한국군보다 뒤에 있는 보수상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보수상이 올라오는지 그렇게 근무를 섭니다. 뭐 선임이 주무신다고 하니까 재워드렸죠. 재워드렸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히 재워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영원히 재워드린 거 아니고 잠깐 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하고 있던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류탄 2발과 쌍안경을 목에 걸고 감시대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서 정말 30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총을 쏘면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에 가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0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가다가 누군가가 총을 쏘면 그 자리에서 나도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2번째로 잡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한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산다. 잘 살아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을 한다. 이것이 제가 내린 3가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책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갔죠. 다 파괴된 철책은 전기가 안 흘렀지만 왠지 전기가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 이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었고 철책 앞에서 10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 10초가 정말 길었어요. 착착착착착 이게 정말 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초간 고민을 하고 철책을 딱 손으로 잡았죠. 그리고 2눈을 질끈 감고 셋을 셌습니다. 1, 2, 셋 하고 눈을 떴더니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책을 극복하고 DMZ로 들어왔습니다. 감시대에서 내려다봤던 DMZ 안은 정말 무릎까지 올 법한 짧은 잔디밭처럼 보였는데요. 정작 들어오니까
제 키를 넘는 2m의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얼른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기고 바로 장탄을 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인적이 없는 그 DMZ 안에 갈대밭 속은 가시넝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었는데요. 그걸 일일이 제 몸으로 다 헤치면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정말 가시에 온몸에 찢기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전투복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내려왔을까? 뒤에서 갑자기 정하늘 하고 제 이름을 막 찾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버추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이미 한 30분, 40분 정도 지났는데 버추장이 중간에 올라온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숨을 죽이고 거기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저를 찾더니 한 15분 정도 찾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다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얼마쯤 내려왔을까? 제 발 밑에 한 네모난 필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뭔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사실 호기심보다도 그게 한국에서 보내온 적재물자가 아닌가, 이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말로만 듣던 목함질이었습니다. 정말 밟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그걸 밟았으면 아마 저는 죽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목함질이를 피해서 남쪽으로 향해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죠. 얼마쯤 내려왔을까?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되게 안심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라 섰! 서지하면 쏜다라는 북한 군인들의 경고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한 70m 되는 거리에 북한군 감시디가 있었고 군인들이 저를 발견했던 거죠. 제가 뭐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까? 되게 정신없이 막 갈대밭을 내치는데 그때 따다당 하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쫑쫑쫑 하면서 총탄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었고요. 뭐 맞총질하고 싶다라는 생각 1도 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죠. 정신은 멀쩡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짧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후회되는 거예요. 막 이제 죽겠구나, 죽기 싫어 막 이러면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저 위에, 하늘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나왔죠. 그렇게 DMZ의 밤은 고요하게 깊어갔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에 북한 군인들이 쏘아대는 눈먼 총소리였죠.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남쪽의 밤하늘은 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북한 군인들은 근무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DMZ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9시인가 8시인가 근데 비몽사몽하면서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총소리가 계속 났었고 막 추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꿈인 같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쓰러져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저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인기척 소리는 저를 향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휴대하고 있던 AK 소총을 가슴에 딱 걸어안고 한쪽 주머니에 있던 수류탄 1개를 꺼냈습니다. 수류탄이 정확하게 주먹만 하거든요. 한 주먹만 한데 안전핀이 2개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핀 2개를 다 뽑아야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핀 하나를 뽑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머리맡에 와서 딱 멈추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뭐였을까요? 한국군? 북한군? 네,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저를 보더니 놀라가지고 눈을 말똥말똥거리더니 놀라가지고 와사삭 도망치는 거예요. 걔보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막 등으로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고 완전 그때는 삭발한 머리 한 점 없는 사람이었는데 머리살이 막 곤두서는 것 같고 오줌까지는 안 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 거리가 실제 얼마 안 돼요. 2km 정도? 2.5km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를 24시간 동안 내려온 거죠. 한참 내려왔더니 한국군 초소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00m, 400m, 300m, 200m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바느실을 꺼내서 제 찢어진 전투복 바지를 깁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가시에 걸려서 다 찢어졌는데 그걸 안 깁고 들어가면 한국 군인들이 이 북한군 봐 이거 찢어진 군복 입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비웃을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바느질을 했던 거죠. 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흰천을 다는 목달개라고 부르는 흰천을 새 것으로 갈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시 휴대한 상태에서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죠. 흰 비닐을 꺼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에서 난리가 났죠. 군인들이 막 올리뛰고 내리뛰고 막 발견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지? 저건 뭐라고 하는 걸까? 딱 드는 생각이 무장해제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기를 와락 다 벗어서 강물 위에 다 떨구고 비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소에서 흰 깃발을 막 같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저건 뭐지? 깜짝 놀랐어요.
쟤들 왜 통화하겠다는 거지? 내가 통화하겠다고 하는데 왜 쟤들이 통화하겠다고 하는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아, 우리 너를 발견했다. 우리 너를 발견했으니까 너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인다. 안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깃발을 흔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강기슬구로 나가라고 막 강기슬구로 나가서 기슭을 따라 내려라고 기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힘을 모아서 헤엄을 쳐서 강기슬구로 나갔습니다. 군인들과 대치를 했는데 5m 정도쯤 됐을 때 장교 두 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한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좀 기순이란 말을 좀 북한군에서 그 기분 나쁘게 배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 또 꼴에 또 자존심이 있다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특유의 그 서울 억양으로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 보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그랬더니 두 분이 막 뛰어나오시더니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습니다 하고 머리를 들고 앞을 봤더니 전혀 이롭지가 않은 거예요. 총권 몇십 개가 제 맞박을 겨누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뭐냐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당장 치워달라고 했더니 옆에 분이 딱 사인을 주니까 장병들이 옆으로 쫙 갈라지더니 제 앞뒤로 이렇게 와서 뒤에 추격조가 없는지 뭐 저격수가 없는지 경계하면서 저를 방탄벽 안으로 이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정말 안도의 한숨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아, 산 건가? 이젠 살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에 있는 군인들을 딱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몸집이 다 근육인지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보다 막 2배, 3배씩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차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정말 신기했죠. 그 다음에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사단장님, 신병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서 빨리 나한테로 데리고 들어와라. 딱 이러는 거예요. 사단장의 명령이 그렇게 하늘 같은 줄 정말 처음 알았어요. 군인들이 물만 갖다 주라고 했다고 물을 엄청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와, 진짜 방광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없습니까? 이랬더니 안 됩니다. 사단장님이 물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물 드십시오. 물을 엄청 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단장님이 계시는 대로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차가 앞뒤로 이렇게 두 대가 엄호하고 있고 군인들이 한 7, 8명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앞에 중령분이 오시더니 방탄복까지 쓰신 분이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 소속? 방첩장교? 누굽니다. 잠깐 실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딱 앉으시더니 땀을 엄청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입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방탄모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근데 방탄모 딱 벗더니 이제부터 제가 묻는 것에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 기분 나쁜 질문이 있으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제 소속을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말끝마다 다 존댓말을 사용해가지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막 새파랗게 젊은 초급병사 군인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잘 대답을 했어요. 막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지나가는 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깐 창밖으로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왜 창밖을 이렇게 주시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한 거 아닌데 그러길래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그냥 밖이 너무 예뻐서 그럽니다. 이랬더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시골입니다. 나중에 명동에 가면 눈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눈이 뒤집어졌고요. 거기도 정말 예뻤어요. 정말 거기가 더 저한테는 더 신비로웠었고 그렇게 사단장님 계시는 대로 이렇게 딱 도착을 했더니 별 2개를 단 투스타 아저씨가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손을 내미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진 같은 거 막 찍고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국군 체육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 저기 어딘가에 가면 있어요. 네, 있는데 진짜 지금의 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3kg 몸무게. 정말 뼈밖에 없는 앙상한 몰골인데 1년 뒤에 제가 그 부대에 다시 갔었거든요. 사단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때 가서 나중에 알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고 거기 당시 경계 근무를 서던 그때 장병들이 저를 발견해가지고 29박 30일에 포상휴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포상휴가도 나고 전 서대원 9박 10일 휴가 받고 나가고 제가 1주년 돼가지고 갔더니 그때 제가 온 그 기순작전 그걸 기념해가지고 탑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사단장님 명함시계도 이렇게 선물하고 저한테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전부 또 표창 받고 나가고 난리가 났었죠.
나왔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경계 업무를 잘 서주셨던 장병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을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기순 유도를 잘 해주신 그 장병님들과 그리고 또 지휘관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부터 저의 그 정착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도 뭐 정착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제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항상 보면 댓글을 보면 정말 긴 장문으로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